그러니까 38년 전에 나왔던 1세대 그랜저와 38년 후에 나온 7세대 그랜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차와 옛날 차 크기 차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난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차와 옛날 차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그랜저 1세대와 그랜저 7세대를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랜저 1세대가 한 86년도에 나왔고 7세대 그랜저가 한 2023년도 정도에 나왔으니까 한 38년 만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 거죠. 요즘 차가 많이 커졌다라고 해도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로 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고 1세대, 그러니까 38년 전에 나왔던 1세대 그랜저와 38년 후에 나온 7세대 그랜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차와 옛날 차 크기 차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는 우리 슬리피 형께서 협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해왔고요. 근데 또 구하고 싶은 차가 1세대 소나타, 1세대 아반떼 같은 1세대 소렌토, 스포티지 차주님들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많은 연락,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루스카이 H2 네이버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요즘 그랜저 이미지가 어때요? 당연히 고급차,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사장님들의 차,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조금 그런 고급스러움이 내려온 것도 사실이에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생겨나고 이 그랜저 위에 G80, G90이 생겨나면서 그랜저는 약간 중간이지만은 그래도 현대에서는 플래그십에 위치해 있는 차거든요. 그런데 1세대 그랜저는 얘기가 달라요. 1세대 그랜저는 이 위에가 없었습니다. 얘가 가장 비싸고 가장 하이엔드 모델이었어요. 제가 이 그랜저를 진짜 이 1세대를 아는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이 그랜저를 타셨었거든요. 딱 이거였어요. 요거의 검정 색깔을 타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 그랜저를 처음 탔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진짜 엄청 큰 차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금 1세대 그랜저를 보면은 어때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죠. 옛날과 다르게 요즘에는 어때요? 전장이 물론 크지만 휠베이스를 가장 좀 크게 가져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1세대 그랜저나 이때 나왔던 차들을 좀 본다면 본넷 길이도 굉장히 길고 트렁크 공간,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각져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지금에 나온 차들과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1세대 그랜저는 7세대 그랜저와는 엄연히 다른 차입니다. 차의 포지션 차이가 커요. 7세대 그랜저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G80도 있고 G90도 있고 상위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플래그십 세단이 맞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큰 시장에서 포지션을 본다면 막 엄청 럭셔리 세단, 막 플래그십 진짜 끝판왕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딱 중간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그 정도 위치예요. 지금 가격을 보면 어때요? 가솔린이었다 그러면 5천 초반, 하이브리드다 그러면 5,500만 원 정도 하는데 G90이나 G90 블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억 한 6, 7천, G90 막 롱바디 이런만은 막 1억 6천 정도 되잖아요. 3분의 1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엄청 고급스러운 플래그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은 애매한 거죠. 하지만 이 1세대 그랜저는 달라요. 이 1세대 그랜저는 위에 아무것도 없었고 이 당시 이 1세대 그랜저의 가격이 3천 중반에서 4천만 원은 안 됐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신형 그랜저가 더 비싸네. 야 무슨 이 1세대 그랜저가 더 플래그십이야. 3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80년대 나왔던 차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월급,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60만 원에서 90만 원에 2천만 원짜리 넘는 차를 산다, 3천만 원 가까이 넘는 차를 산다,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 당시에 서울 아파트 가격, 음아파트 가격이 3천 중반에서 4천만 원 정도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랜저가. 그러면은 지금 시점으로 다가오면은 서울 음아파트가 30억 넘어가거든요. 게다가 요즘에 월급 평균이 한 200만 원, 300만 원인 거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좀 열심히 이렇게 진짜 짠는하게 모으면 그래도 이 그랜저를 살 수 있었던 가격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 1세대 그랜저는 월급을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좀 사기 힘든,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는데
차 가격이 3천만 원이다. 이야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엄청 사기 힘들었던, 진짜 그 당시 재벌들, 부자들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차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뭐? 범죄의 대상. 범죄의 대상. 그지? 그죠? 그 지존파였나? 맞아요. 지존파에서 그랜저 타는 사람들만 노려가지고 이제 범죄 막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랜저 타시던 분들이 막 팔기도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대단하신 한데, 이 당시 90년대에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소위 말하는 끝발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그랜저를 사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좀 둘러보면은 1세대 그랜저와 7세대 그랜저와 아이덴티티가 비슷한 것도 많아요. 커터글라스, 여기 보면 이 디자인도 1세대와 7세대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일자로 이어지는 이 테일램프, 얇게 들어가긴 하지만 7세대도 얇게 들어가죠. 근데 이번에 7세대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요 밑에 있던 방향지등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게 약간 볼록해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뉴그랜저나 갓그랜저도 여기 보면 얘는 초기형이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어져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볼록하게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게 그랜저가 페리되거나 신모델 나오면 약간 들어간 모델이 있고 일자로 들어간 모델이 있고, 요 차이가 있거든요. 요 7세대도 페이스리프트 되면 그 그랜저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따라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 크기를 좀 일단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어때요? 이 당시에 가장 큰 차였고 진짜 압도적인 크기였던 차가 1세대 그랜저인데, 1세대 그랜저 지금 태어났을 때 보면 어때요? 주차선에 여유가 있죠? 전장, 전포, 작으니까 딱 주차를 하면은 좁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축 아파트나 옛날에 지은 아파트, 빌라 이런 데 가면 요즘에 나온 차들 딱 세워놓으면 내리기가 힘들어요. 왜? 차가 커졌으니까. 1세대 그랜저는 전폭이 1725mm 정도 되거든요. 신형 그랜저 7세대는 여기서 한 15.5cm가 더 넓어졌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넓이인데 1880mm, 15cm가 더 길어지니까 주차선이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갓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4865mm 정도 되거든요. 5m가 안 넘었어요, 전장이. 근데 신형 그랜저는 5035mm, 5m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이 당시 나온 대부분의 차들이 초음파 센서가 없었어요. 주차 센서가 없어요. 요즘에는 후방 카메라 있으니까 그냥 이게 디스플레이 통해서 따다다다 후방 카메라 보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런 게 있었거든. 낭만이 있었거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요즘엔 이제 이런 거 없죠. 이게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휠도 많이 다르죠. 지금 15인치예요. 가장 플래그십 모델인데 15인치. 타이어가 딱 보면 어때요? 굉장히 두껍죠. 평평비가 두껍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소음 이런 부분이 연비도 되게 좋아요. 이 당시 나왔던 차들 대부분이 막 물소스라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승차감이 전자 제어가 많이 있어서 주행 안전이나 뭐 되게 뭐 딱 타이트한 다이나믹한 운전 이런 건 하나도 없어도 전체적인 승차감을 놓고 따진다면 되게 부드럽습니다. 요즘에 나온 차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승차감이 부족하지 않은 거죠. 물론 7세대 그랜저는 15인치 휠 껴주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장난하냐? 15인치? 이런 것들도 시대가 이제 38년이 넘어가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 초음파 센서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더 센서, 이 센서를 통해서 주행 보조 시스템, 앞차와의 거리, 차선 유지 같은 최첨단 기술, 전방 카메라. 지금 이 1세대 그랜저는 후방 카메라도 없거든요. 그리고 초음파 센서조차도 없어요. 근데 요즘 나온 신형 그랜저는 초음파 센서 앞뒤 다 들어가 있죠. 어라운드 뷰라 해가지고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 다 있죠. 게다가 휠 인치도 어때요? 제일 최상위 모델은 20인치가 들어갑니다. 기본 모델도 제가 알기로 18인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5인치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휠 사이즈도 많이 커지고 주행 느낌도 많이 달라진 거죠. 게다가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터, 이게 뭐냐면은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반대 주파수를 내보내서 상쇄시키는 이런 기능들까지 들어가거든요. 게다가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앞에 방지턱이나 노면이 안 좋은 것을 미리 인지를 해가지고 승차감을 조절해주는 기능. 그러니까 옵션으로 따지면은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옵션과 기능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물론 기술들 많이 달라졌지만 요것도 달라졌죠. 키. 요즘에 키, 스마트 키 아닌 거 없잖아요. 1세대 그랜저는 아날로그 키입니다. 이거 문을 이렇게 해서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러져요. 잘못 돌리면은 힘주면 이게 그냥 부러져가지고 여기 그냥 콕 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장난친다고 아빠한테 키달라 그래가지고 바다가 돌렸다 제가 뿜질러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어때요? 되게 아담하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되게 작아요.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당시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차가 안 크니까. 차가 안 크니까 이 정도 사이드 미러면 충분했다. 실내 보면 어때요? 이것도 아날로그 키입니다. 여기 키를 놓고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인데 라이트도 수동이에요.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가지고, 물론 이렇게 오토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 당시에 가장 최신 기능들, 뭐 에어백, 파워 윈도우 이런 것들이 이 자동이에요. 이게 원래 자동 아니었거든요. 이런 최첨단 기능들이 이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트렁크 연원 버튼, 이 핸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요게 7세대 핸들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슬리피와 딘딘 마미 손에서 그랜저 디지털 싱글. 야 진짜 카세트 CD 체인저도 없고 USB 저 포트도 없어지고 다 저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옛날 감성이죠. 게다가 얘 지금 4단 미션이거든요. 4단 미션이 들어가고 120마력인가? 120마력인가 그럴 거예요. 100마력이 조금 넘어가는, 그러니까 후륜 구동 베이스의 4단 미션에 120마력밖에 안 되는데 차가 엄청 크지 않고, 이 당시에는 이 정도 출력이면 진짜 잘 나가는 차였어요. 요즘에는 막 200마력대도 그냥 무난하고 이 정도 힘 막 약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300마력이 넘어가야 고출력이고 막 이랬는데, 이 당시에는 요 120마력, 130마력 요 정도만 돼도 되게 고출력 차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힘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었죠. 보시면 이거 따로 튜닝해 놓은 겁니다. 이거 보통 그 봉고 차나 승합차에다 많이 했었는데, 운전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안마 핸들, 이것도 이제 최첨단 이거 들어가 있는, 이거 장난입니다. 또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제 두방 카메라 안 들어가 있고 센터 수납방,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수동으로 들어가 있죠. 1세대 그랜저가 7세대보다는 휠 베이스나 뭐 전장이나 이런 게 다 짧아도 절대 차가 작다고 안 느껴지는 게 1열과 2열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요 C필러랑 A필러가 되게 각져 있어가지고 하나의 포켓처럼 네모나게 들어가 있는 것도 큰 역할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실내가 되게 개방감이 좋아서 딱 탔을 때 차가 진짜 넓다 라는 생각을 받게 하거든요. 이게 또 어디가 차이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안전에 대해서 되게 둔감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트도, 요즘에 나온 시트를 보면은 이 2열에 타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1열에 이 시트가 에어백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막 빡세지다 보니까 이 실내 그 형상이나 실내 구조가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그딴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넓은 실내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1세대 그랜저의 실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볼륨 조절이나 이 엔터테인먼트 버튼도 2열에 있는, 그러니까 이 차가 진짜로 이 당시에는 되게 고급 차였어요. 아까도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고. 그리고 여기 잿더리, 요즘에는 이거 잿더리 안 쓰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잿더리가 다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막 담배 피고, 사무실에서 담배 피고, 뭐 엘베에서도 담배 피고, 막 담배 피는 게 되게 일상이 되어 있어서 차 안에서도 담배 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차에도 안 되고 외부에서도 정해진 곳이 있고, 이게 시대 흐름에 다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를 보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핸들도 1세대 핸들과 비슷하고 실내도 굉장히 넓고, 기어도 원래는 이 센터 쪽에 있었던 이 기어가 칼럼식 기어를 가지고 이 핸들 쪽으로 이동을 하고, 디스플레이도 생기고, 디지털 클러스터 보면은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차량은 230마력의 하이브리드예요. 1.6 가솔린 엔진과 그 다음에 전기 모터가 합산이 돼서 230마력. 연비도 솔직히 막 16, 17 정도 나와요. 물론 이 1세대 그랜저도 연비 개깡패예요. 하지만 하이브리드의 최첨단 시스템은 7세대 그랜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첨단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방향제도 최첨단으로 또 들어가야죠. 올파 퓨어 디퓨저, 이렇게 그냥 송풍구에 꽂는 방향제와는 차원이 다른 전자제품이에요. 우리가 1세대에서 86년도에서 지금 2025년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최첨단 기능이 있는 방향제를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 클립으로 꼽는 거는 다 옛날 방식이고, 필립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방향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제는 어때요? 그냥 꽂아놓고 향이 얼마나 남았는지, 향 조절도 안 되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 필립스의 올파 퓨어는 향을 최대 4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향기 세게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은 날에는 상쾌한 향,
주말에 좀 놀러 갈 때는 달콤한 향 이런 것처럼 내 스케줄에 맞게 이 향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남아있는 향 잔량까지도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정가가 19만 9천 원, 거의 20만 원이죠. 보통 일반적인 방향제가 한 4,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에 비교하면 4배 정도 비싼 가격이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향제 4, 5만 원짜리는 일회용이잖아요. 쓰고 뭐 안에 그 리필 킷을 뭐 바꾸면 된다고 하긴 하지만, 필립스의 올파퓨어는 진짜로 약간 그냥 전자기기 제품이에요. 한 번 사놓으면 거의 평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번에 우파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50% 할인 99,000원에 팝니다. 이 안에 카트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향이 4개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오션 블리스, 자스민, 블랙체리, 그 다음에 멜로디, 리부버, 요게 지금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요 카트리지 하나에 한 3개월에서 좀 오래 쓰면 4개월까지 쓰거든요. 그럼 이게 4개 집어넣잖아요? 1년 넘게 씁니다. 지금 일반적인 방향제를 클리브형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게 꽂아놓고 향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향을 끌 수가 없잖아, 한번 시작을 하면. 근데 올파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향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탑승할 때만 향이 나오게 하고, 탑승 안 하면 향을 닫아 놓으면 실제로 3, 4개월보다 더 오래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존에 있었던 방향제와 비교하면은 아예 넘사벽의 제품이에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방향제의 원탑은 필립스의 올파퓨어가 1티어예요. 그래서 이게 99,000원에 카트리지, 요 리필킷이라고도 안 해요. 이 제품 하나를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요 카트리지를 하나를 그냥 무상으로 드립니다. 칩이 안에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향을 조절할 수도 있고, 잔량은 얼마나 남아있고 이게 향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최첨단이에요. 99,000원에 50% 이벤트 하는 것도 놀라운데, 정가 18만 4천원짜리 필립스 공기청정기 있죠. 아니 99,000원에 방향제를 사는데 18만 4천원짜리 공기청정기를 하나 공짜로 줍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이거 진짜로 차량용 선물, 그러니까 누가 차를 출고했어, 이때 선물로 줘도 되고요. 내가 그냥 나 방향제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차 안에 하나씩 두면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필립스 올파퓨어 쿠팡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거든요. 근데 이런 이벤트는 저희 우파TV만을 위해서 열린 링크를 통해서 사야 돼요. 고정 댓글에 링크, 히든 링크 남겨놓을 거거든요. 고정 댓글에서 구매하시면 제가 이야기했던 50% 할인 18만 4천원짜리 공기청정기까지 이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자, 2열에 넘었는데 보면 어때요? 뭐 선커튼도 새로 생기고, 지금 앞에 시트도 오르고, 그러니까 2열에 딱 탔을 때 개방감은 1세대 그랜저가 넘버원이에요. 왜냐면 이 2세대는 시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답답합니다, 시야가. 그래서 휠베이스도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지만 얘가 2895거든요 2895고 1세대 그랜저가 2730이에요 그래서 16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길이 얘기지, 시야나 이런 공간을 우리가 실제로 타봐야 되잖아요. 탔을 때의 느낌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세대 그랜저가 좀 더 개방감도 좋고, 시트도 딱 푹신푹신해 가지고 앉았을 때는 7세대 그랜저보다는 1세대 그랜저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물론 이 헤드레스트에 방석이나 이런 쿠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시트의 전체적인 이런 푹신함은 1세대가 더 좋아요. 지금 보면 딱딱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 시트가 이렇게 단단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1세대 거 보면은 되게 푹신푹신하잖아요. 이게 쇼파의 그런 쿠션감을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트를 딱 앉았을 때 푹신푹신함은 1세대 그랜저가 좀 더 좋다. 그리고 시트도 뭔가 공간은 7세대가 더 넓어 보이지만 딱 2열의 그 시야가 있죠. 가리지가 않아요. 앞에가 다 보이니까 전체적인 시야는 1세대가 훨씬 더 좋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막 사고 나면 안전벨트 안 맸잖아요. 이 당시에는 운전석이랑 조수석도 안전벨트가 없었거든요. 안전벨트 안 맸어요. 그래서 2열에서 만약에 사고가 크게 나면 이 뒤에 탔었던 사람이 욜로 해가지고 날아가는 경우가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엠블럼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범퍼가 옛날에는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딱 박았을 때 되게 단단해가지고 잘 부서지지도 않고, 요 박으면 나무나 뭐 이런 벽돌도 다 부서졌거든요. 근데 차 실내 탔었던 사람은 안전하게. 근데 요즘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게 이 엠블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요즘에도 튀어나온 차가 있지만 요즘엔 다 대부분 엠블럼이 튀어나오지 않죠. 이게 왜냐면 보행자의 안전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 보행자가 만약에 딱 쳤어. 그리고 이 범퍼가 너무 딱딱하고 강도가 세면 보행자가 작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게 튀어나온 이 엠블럼이 흉기가 돼요. 이게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엠블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튀어나온 엠블럼도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부러지게끔, 게다가 이 범퍼도 내가 이렇게 딱 뛰어가지고 부딪히면 이게 딱딱해서 퉁 하고 튕겨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보행자가 날아가요. 근데 요즘에 나온 차들의 이 본넷은 충격을 흡수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를 딱 치면 이 보행자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충격이 흡수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디자인만 단순히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이 디자인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옛날에는 왜 이렇게 튀어나왔냐, 이거는 보행자의 안전은 신경 쓰지도 않고 차의 안전과 탑승자의 안전만 신경 써서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요즘에 나온 차들은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이 본넷, 범퍼, 이런 엠블럼의 디자인이 변경이 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주유구도 또 봐야죠. 요즘에는 당연히 없지만 옛날에는 주유구도 이렇게 키로 열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그 뾱뾱이로 기름통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도둑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게 라디오 키면은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에는 샤크핏 안테나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근데 요즘에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이렇게 안쪽에 그 실선처럼 해가지고 안테나가 이 유리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아날로그한 안테나가 있었다.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초등학생들 요 안테나를 분질러 먹어서 가지고 간 애들도 있었어요. 저 엠블럼 훔쳐간 애들도 있었고. 트렁크 크기를 보면 어때요? 무식하게 크죠? 요즘 뭐 이번 신형 그랜저도 굉장히 넓긴 하지만 안전장치, 그 다음에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되게 굴곡이 생겨요. 공간이 되게 쓰는데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옛날 같은 갓그랜저 같은 이 그랜저뿐만 아니라 이 당시 나왔던 차들이 다 그런데 큼직큼직하게 아예 그냥 공간을 나눠놔요. 본넷, 실내, 트렁크, 3분할 이런 느낌처럼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당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랜저 이 차의 에어컨이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이거 고장난 거 같지? 근데 이게 되게 악셀이랑 이게 묵직해. 반응도 요즘에 나온 차들이랑은 좀 다르죠. 요즘에 나온 차들은 막 되게 반응도 빠르고, 그리고 막 페달이나 이런 것들도 가볍고 하는데, 이 당시 나온 차들은 되게 기계적인 게 많아요. 막 전자장비도 많이 없고 기계적인 반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악셀 딱 밟으면 반응이 빠르진 않는데 그 기계가 움직이면서 4기통 엔진이 돌아가는 이런 느낌들, 요즘엔 대부분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감성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기술력이야, 이게 무슨 편한 거야, 딱 봐도 신형 그랜저가 더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 그랜저의 주행감은 다른 차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묵직하고 고급스럽고 승차감도 편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가도, 자, 어때요? 기가 막히죠? 요즘 나온 7세대 그랜저와 비교해도 승차감이 절대 안 딸려요. 안전장치, 그러니까 차선 유지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속도가 높은 속도, 그러니까 이 차는 120마력의 최고 속도가 200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당시는 150 넘게 달리는 분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요즘에야 뭐, 요즘도 뭐 150 넘으면 좀 위험하기는 한데,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이 당시에 나왔었던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승차감, 출력, 소음 넘사벽인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던 편의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당연하잖아요. 에어컨이 옵션이야? 에어컨을 저렇게 조절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생각보다 그 당시에는 되게 시대를 앞서간, 다른 차에는 없는 이런 옵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8년 동안 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랜저가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좀 변화한 부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들도 많았죠. 오늘은 1세대 그랜저와 7세대 그랜저를 비교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산타페를 비교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나타, 아반떼, 스포티지, 소렌토도 많이 비교해볼 텐데요. 1세대 차를 타고 있는 차주님들이 계시다면 저 아래 블루스카이 H2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다 필요 없이 1세대 올드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필립스의 올파퓨어, 이거 선물용으로도 진짜 좋아요. 저 전자제품이고 되게 평생 오래 쓸 수 있어요. 이게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나라에서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향에 대한 효과, 왜냐면 4가지 향을 넣을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이게 그 스마트하단 말이에요.
월화수는 어떤 향, 수목금은 어떤 향, 주말에는 어떤 향, 다 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만한 제품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50% 할인 99,000원에 카트리지 하나 주고 여기에 184,000원짜리 차량용 공기청정기.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비교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